네, 사랑하는 선생님, 반갑습니다. 오늘 메이저 아르카나 들어가는데요. 지금 조금 편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제가 요 바로 앞전편에 선생님들이 연락 오신 것 보니까 무슨 굉장히 빡친 일이 있었느냐, 화가 났느냐, 이렇게 여쭤보시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진지하게 말씀드리는 상황에 이 마이크가 좀 애로가 있었어요, 선생님. 지난 시간에 좀 죄송해요. 이 마이크가 블루투스 마이크다 보니까 연결이 문제가 있는지 좀 끊기는데 거기에 너무 진지하게 얘기하는 이 흐름에 끊김까지 더해지니까 이게 되게 너무 진지하게 들리더라고요. 선생님, 그런 건 아니고 가끔은요, 이 말씀만 드릴게요. 1분만. 가끔은 이 타로 교육을 하면서 선생님, 저도 왜 부드럽게 말씀드리지 않고 싶겠어요. 어떤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또 쌤 개인적으로 되게 강해 보이지만 상담할 때는 굉장히 또 편해요, 편해요. 전혀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제 상담 받아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 또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이제 근데 왜 교육할 때 그렇게 하느냐면, 아무래도요, 우리 현업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어디 여기저기서 이제 지식을 많이 들어서 오세요. 그런데 그 지식을 제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렇게 넘어가듯이 제가 20대 때 교육하듯이 그런 방식을 취했을 때 선생님들께서 이게 정말로 내가 좀 개선하고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구나. 이게 와닿아야 되는데 이건 선생님 가르치는 사람으로서의 교사 모드예요. 어쩔 수 없이 좀 단호하게 말씀드려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다른 교육 내용에 대해서 좋지 않게 얘기하는 걸로 들릴 수도 있어요. 선생님이 들릴 수도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제가. 그런데 내가 나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니고요, 선생님. 어떤 경우에 있어서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막 조금 좋지 않은 말로 좌파우파하죠. 이 좌파 우파가 아시겠지만 옛날 조정에 옛날 우리 역사 조정에 이왕 옆으로 왼쪽 오른쪽 이렇게 쭉 조정 대신들이 앉았기 때문에 좌파 우파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 서로 간에 다툰다, 좋지 않게 비방한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선생님, 저는 지금의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저렇게 치열하게 공방하고 유치해 보여도 결국에는요, 저런 어떤 이슈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내고 치열하게 공방하는 것이 이 사회가 발전한 이유거든요. 선생님, 절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정중히 토론을 하고요. 내가 만약에 고칠 부분이 있다면 정정을 하고요. 또 제도상에 어떤 제도도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에 가까울 뿐이지. 제도상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을 해야죠, 선생님. 보완을 해야죠. 이런 과정에 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 굉장히 좀 때로는 독선적이고 날카롭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반드시 이 사회가 발전하는데 필요한 것들이고요, 선생님. 그리고 누군가는 강력하게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그 커뮤니티가 발전을 하는 거거든요, 선생님. 또 사실은 해외 커뮤니티 서양 쪽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방이 굉장히 치열해요. 한치의 양보도 없어요, 선생님.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주장을 함에 있어서 선생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그게 해외든 국내든 어디서도 내가 알고 있는 바를 명확하게 주장하려면 거기에 대해서 내 자신도 이게 맞나 아닌가 흔들리지 않을 정도가 되어야 선생님 타로 강사급이 되고, 근데 상담사급에서는 시행착오를 겪는 게 당연해요. 근데 이제 내가 강사급이 되려면 어떤 논리적인 부분에서 분명해야 돼요. 분명해야 돼요. 그게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웨이트 상담사 과정과 이제 그 이상의 고급 과정인 심화 과정을 분리한 이유고, 심화 과정은 선생님이 어디 가셔서 제자가 뭘 물었는데 어버버 하신다거나 누가 이제 다른 강사 혹은 우리가 좀 대회의 논의를 할 때 이건가 저건가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런 상황에 내가 앉아 있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분리를 한 건데요. 그래서 조금 선생님께서 제가 수강생 겪어보면 100명 중에 한 90, 한 7명 정도는 쌤 말씀에 지극히 공감하시는 편이에요. 의외로, 의외로. 근데 이제 한 두세 분 정도는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누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은 없고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제가 좀 강경하게 말씀드릴 때는요, 제 개인적인 발언이라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을 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푸시하는 입장에서 어, 분명한 사연이 있고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매우 명확하게 단호하게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저희 수업 진행하면서 가끔씩 그런 부분 나타날 수 있어요, 선생님. 그런데 저게 제이쌤이 못된 사람, 나쁜 사람, 이기적인 사람 이렇게 생각하셔도 어쩔 수가 없지만 그보다는요, 선생님이 보다 더 한 번 더 고민해보고, 제이쌤이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이 뜻인가? 제이쌤의 이런 말들은, 쌤이 실수한 건데 좀 정정을 해달라고 말해보는 건 어떨까? 이 정도의 쌤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좀 설사, 혹여라도 오류를 발생시켰을 때 선생님께서 그 정도는 얘기해 주시는, 그 정도 레벨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말 사실은 조금 결례지만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좀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 역시도 그런 발언을 할 때 생각 없이 내뱉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때로는 좀 엄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세요. 좀 부탁드리고요. 자, 선생님 타로카드 메이저 과정 들어가는데 제가 요 과정은 어느 정도 촬영을 다 마쳤어요, 선생님. 어제 이제 다 마쳐두고 오늘 편집을 하다가 보니 말 그대로 어제 그 인트로 파트처럼 마이크가 너무 뚝뚝뚝뚝 끊겨요. 이거는 너무 큰 실례다. 어제 부분은 제가 부탁을 드리고 과정을 이제 수강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라 부득이 그냥 업로드를 했는데 교육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선생님이 끊기면 다시 작업하는 게 맞지. 자, 이번 마이크는 정상이기를 바라고요. 다시 한번 진행해 볼게요, 선생님. 자, 메이저 아르카나 들어가기 전에 세 장만 먼저 짚어볼게요. 첫 번째, 저희가 교육을 하면서 이 카드가 바보 카드가 어떤 의미입니다. 말씀을 드릴 거잖아요. 바보 카드는 선생님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리자면 모든 메이저 아르카나 22장에는 점성학적인 요소가 배치되어 있어요. 한번 보시면 이제 0번이 맨 뒤로가 있는데 0번부터 1번 이렇게 나오는데 눈에 확 띄는 점성학 보이세요? 눈에 확 띄는 거? 추측을 해보자고요. 눈에 확 띄는 점성학적 요소. 내가 배워서가 아니고 눈에 너무 확 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거 아니야? 하시는 것들요. 선생님 점성학적 요소가 뭐예요? 하시면 이게 하늘의 별자리와 관련되어 있구나. 여기까지는 그래도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선생님 그제가 이제 7월 칠석이었죠. 우리 선생님 초독 켜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칠석이었는데 이 칠석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신화 어떤 거 있어요, 선생님? 동양신화, 고전신화, 견우와 직녀죠. 1년에 이제 견우 직녀가 하늘의 옥황상제가 맺어주신 배필이에요. 얘들이 너무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제가 이제 0번 바보가 홈카페라고 제가 우리 선생님들 플랫폼 취업할 때 정말 자주 나와요. 근데 그래서 이제 갑자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옥황상제면 홈카페 대표님이 홈카페 남자 직원 A, 여자 그런 일 절대 없어요. 선생님 예시예요. 남자 직원 A, 여자 직원 B가 있는데 너무 일만 하고 너무 괜찮은 친구들인 거예요. 이 견우 직녀가. 그래서 둘이 좀 썸씽을 타봐 이어줬는데 놀랍게도 준비된 듯이 둘이 강렬한 썸을 타고 부부가 된 거예요. 결혼까지 해버린 거예요. 얘들이 너무 일만 하니까 둘이 썸도 타봐 하고 이어줬더니 이제는 일을 전혀 도외시하고 견우는 소자를 써요. 이제 소를 치는 거죠. 그리고 직녀는 이제 직물이죠. 배틀을 하는 그 여자였어요. 직녀. 견우 직녀가 일만 너무 해대니 이어줬더니 이제는 일을 안 하고 쪽쪽쪽만 해대는 거예요. 둘이서. 그래서 이제 사장님이 화가 너무 머리끝까지 나서 야 너는 본사에 있어라. 너는 지점으로 가버려라. 애들을 분리하고 너무 과도한 선생님 망상적 예시인가? 좀 우리가 현실에 와닿게 특히 우리 현업하시는 선생님들 많으시니까요. 제가 이런 웃긴 예시를 좀 들어요 한 번씩. 야 니들 너무 심하다. 너는 본사에 있고 너는 저기
홍대 홈카페로 가버려라 이래서 좀 잘라버리게 애들을 이제 분리시킨 거예요, 선생님이. 이제 부서도 전혀 관련 없는 파트에서 이제 일을 못하게. 그런 거 아닌데 선생님 제가 웃자고 예시를 드는 거예요. 7월 7석인데 그 오작교도 아시겠지만 까마귀가 다리를 놓아주죠. 결국에는 견우직녀가 너무 막 눈물을 흘려서 홍수가 나니까 까마귀들이 이제 못 견디고 이제 7월 7석만 되면은 다리를 놓아주는 거예요. 은하수 다리를. 이 은하수 원래 선생님 이게 신화에서 하루만 7월 7석 하루만 음력 7월 7일 하루만 견우와 직녀를 만나도록 이제 옥황상제가 허락을 해주시잖아요. 근데 되게 인간이 잔인한 게 만나게 하루라도 만나게 해줘야 되는데 은하수를 건너지를 못하고 그냥 멀찍이 바라만 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바라만 봐라. 그러니까 더 막 애달파서 우는 거예요. 선생님 이게 참 웃긴 말인데 불륜도 애달프게 하면은 더 막 로맨스처럼 불타오르는 법이에요. 너네 둘이 지지고 볶아라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인간 세상의 지혜잖아요. 옥황상제가 하늘의 왕이다 보니 그런 지혜가 좀 부족했나 싶을 정도로 사실 어떻게 보면 내버려 두는 게 제일 답일 수 있거든요. 근데 둘이를 분리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애달파서 막 지들끼리 로맨스를 한다고 난리 굿을 피운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지상에 지혜로운 까마귀들이 하늘 위로 올라와서 다리를 놓아줍니다. 그래서 하루에 1년에 한 번만 만날 수 있죠. 그걸 이제 견우성과 직녀성의 스토리인데 이거 하는데 이유 있어요. 그 사람 왜 저래? 이러지 말고 이유 있어요. 들어보셔. 견우성과 별성자죠. 직녀성. 이제 견우와 직녀 별이 우리 지금 있는 땅에서 하늘의 별자리가 움직이는 걸 봤을 때 마치 7월 7석 하루만 만날 수 있듯이 그러한 이 신화가 괜히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곰자리 그리스 로마 신화도 우리가 점성학 기반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막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유명한 별자리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 신화 스토리들이 대부분요. 밤하늘의 별자리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고 아, 쟤는 곰을 닮은 별자리고 아, 쟤는 여우를 닮은 별자리인데 곰과 여우가 어떻게 움직이는구나 하고 이제 그걸 기반으로 그리스 로마 신화, 서양 신화가 만들어졌고요.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서양에서만 이런 신화를 만들고 이야기들을 만들었느냐? 참 사람 세상 사는 건 다 똑같은가 봐요, 선생님. 시키지도 않았는데 동양에서도 견우직녀 스토리처럼 많은 신화들을 만들어내죠. 참 신기해요. 그래서 돌아가서 황도궁이죠. 밤하늘의 별 그리고 상징들, 사인들을 보고 이 22장이 만들어진 거예요. 곧 그 내용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면 먼저 추측을 해볼게요. 선생님 나는 22장 별자리 다 알아요. 이런 경우는 열린 마음으로 바보 카드처럼 오픈 마인드로 들어주시고요. 아 선생님 나는 바보예요. 지금 처음 시작했습니다. 비아냥 아니고요. 이제 상징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나는 바보 카드입니다. 첫 시작이에요. 너무 설렙니다. 하시는 경우 한번 추측을 해볼게요. 딱 눈에 보이는 별자리 있습니까, 선생님? 별자리가 아니라도 별. 첫 번째, 비너스의 상징, 금성이 보입니다. 두 번째, 양이 보여요. 그리고 이건 쌤은 알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이 카드만 보고는 좀 추론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 카드도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황소 자리, 이제 쌍둥이 자리. 제모나이라고 해요, 선생님. 근데 선생님 얘들은 쌍둥이가 아닌데요. 이건 일단 그 카드 들어가면서 해볼게요. 자, 5, 6번은 그림만으로는 우리 선생님 파악하시기 어려우실 것 같고요. 그림만으로 파악할 수 있는 카드들 한번 살펴볼게요. 자, 8번 사자가 있어요. 아, 사자 자리. 쉽죠, 선생님. 그리고 또 우리 선생님께서 쉽게 선생님 나는 천칭자리인데요. 선생님 저는 그 리브라 천칭자리가 이제 11월이죠. 천칭자리인데요 해서 눈치채셨을 것 같고요. 선생님 뭐 13번은 도저히 알 길이 없는데요. 이제 나타나지 않은 카드는요. 점성학을
원리로 하고 카발라를 원리로 하는데 이런 예를 들면 정갈자리라고 해요. 정갈자리인데 선생님 이게 정갈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한다면 쌤이 정갈자리거든요. 이제 제가 정갈자리 10월 말인데 또 사주상으로도 이모일주입니다. 검은 말이죠. 그래서 영어로는 다크호스예요. 조용한 줄 알았는데 저런 흑마 기질이 있었어? 뭐 열정적인 기질이 있었어? 이런 거죠. 근데 이미 물이고 그러니까 임수고 오는 오화 불이에요. 근데 이걸 왜 하냐면요. 이제 뭐든지 일맥상통 이해를 해보자는 거예요. 물과 불이에요. 위는 물이고 아래는 불이에요. 물은 내려가고 불은 올라간다고 우리가 사원소 할 때 말씀드렸어요. 쌤을 상징하는 사주의 핵심이 물은 내려가고 불은 올라간다는 계속 내려오고 올라가고 물과 불이 계속 교차해요, 선생님. 그러니 물이라는 선생님이 굉장히 유연하고 좀 제 자랑 아닙니다. 선생님 좋은 점만 얘기해 볼게요. 일단 유연하고 또 유연하니 물의 지혜가 있죠. 그런 점과 불이라는 좀 깜짝 놀랄 만한 스파크, 화끈함, 충동적 이런 것들이 교차해요. 제가 엄청 유하고 순한 애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저런 뭐 면모, 카리스마가 있어서 이게 임수라, 이모라 그런 거예요. 물과 불이 정반대인데 함께 있죠. 정갈자리예요. 거기에 제가. 이 정갈은요, 치명적이라는 의미, 정갈의 독이 치명적이죠. 그걸 떠나서 이 정갈자리의 특징이 반전이에요. 좀 극단적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면모를 보였는데 갑자기 저럴 수가 있어? 예를 들면 나 제이쌤이 지금까지 너무 순수하고 맑은 영혼인 줄 알았는데 걔가 그랬단 말이야? 뭐 이런 정도의 반전적인 충격인 거죠. 여러 의미가 있는데요. 일단 그런 상징학적인 의미를 이해하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타로가. 또 그림만 보고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느냐? 선생님 여기는 염소 얼굴이다. 그죠? 서양에서는 세이탄, 이제 사탄이라고 하죠. 이 사탄의 얼굴, 그 얼굴, 악마의 얼굴을 염소로 그리잖아요. 그런데 또 이 악마 카드가 누구로 많이 회자되냐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예요. 왜 그러냐면 서양에서는요, 트럼프가 좀 황달처럼 얼굴이 주황색이라는 게 놀림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 악마 카드가 한때는 도널드 트럼프의 상징이기도 했어요. 왜냐면 이 악마 카드가 달러 하는 의미인데 트럼프가 이제 부동산 재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와 검은 돈, 그다음에 비리, 그다음에 섹스 스캔들 이런 것과 관계가 되다 보니까 도널드 트럼프를 상징하는 카드로 많이 회자되기도 했다.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 또 그림만 보고 알 수 있는 것들, 뭐 달, 그 다음에 물병, 그 다음에 태양,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꼭 내가 그림에서 나타나지 않더라도요. 타로 카드를 점성학적으로 이해하고 카발라적으로 이해하면요. 아, 선생님 너무 명쾌해요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바보 카드를 한번 볼게요, 선생님. 이거는 짧게 한번 볼게요, 짧게. 왜 우리가 제대로 배워야 되는지를 설명드리려는 거예요. 이런 걸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선생님. 참고로 우리 과정에서는 이 모든 키워드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 드립니다. 명쾌하게 설명해 드리는데 아주 재밌어요. 그런데 이걸 이해하기 위해 제가 뿌리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길 보시면 0번 바보 다음 바로 다음 카드인 마법사 카드는 정면을 바로 보고 반듯하게 서 있어요. 얘는 어때요, 선생님? 살짝 드러눕듯이 삐딱하게 서가지고 옆을 보죠. 이 바보가 왜 옆을 본다고 생각하셔요, 선생님? 절벽이 이쪽이니까 그 말씀도 일리가 있죠. 바보가 선생님 왜 옆을 봅니까? 그러니까 먼 하늘을 왜 보는지도 설명을 드려야 되겠지만 명쾌하게 바보가 왜 옆을 보고 들어 누웠어요, 선생님. 이게 점성학적인 원리와 관련이 있는데요. 바보는 천왕성을 상징하고 그리고 천왕성은 영어로 유레이너스, 우라노스라고 이제 콩글리시로 우라노스, 유레이너스인데 이제 이 우라노스가 누구냐면요.
바로 천왕성이에요. 너무 웃긴 말인데 이 언어 유희를 잘 들어보셔요. 천왕성이 우라노스라고 했고 우라노스가 누구냐면 바로 천왕성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선생님? 자, 천왕이라는 것은 하늘의 왕이죠, 선생님. 별성인데 별인데 하늘의 왕의 별이라는 거예요. 즉 우라노스는 하늘의 신, 하늘을 관장하는 왕입니다. 그래서 천왕성이죠. 그래서 선생님 하늘의 왕인데 눈에 뵈는 게 있겠습니까? 없죠. 그래서 다른 세계의 주인공이라고 하는데 이 세상엔 처음 여행하러 온 다른 세계의 주인공이에요. 다른 세계를 하나의 완성된 세계를 통과해서 새로운 세계로 나타나죠. 선생님 이거 조금 나이가 저보다 훨씬 있으신 이제 제 언니뻘 혹은 어머니뻘에서는 좀 와닿지 않는 비유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젊거나 남자분들 너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게임을 하면 포탈이라는 게 있어요. 왜 아드님들 게임하시는 거 보셨어요, 선생님? 뭐 메이플 스토리, 디아블로 제가 한 게임들이요. 저는 디아블로를 좀 옛날에 좋아했어서 수능 끝나고 한 달 정도 시간이 남는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때 정말 해보고 싶은 거에 몰입하자 해서 이 디아블로라는 게임만 제가 뭘 몰입하면 손을 못 놔요, 선생님 스타일이. 그래서 이 게임만 잠도 안 자고 한 거예요. 한 달 동안 10kg가 빠졌어요, 선생님. 이것만 한 거예요, 말 그대로. 제가 사진을 이해하기 쉽게 받아왔어요. 이건 그 유명한 메이플 스토리라는 게임의 포탈이고요. 이건 또 유명한 디아블로라는 게임의 포탈이에요. 둘 다 이제 특히 디아블로는 제가 참 좋아했던 시리즈인데요. 말 그대로 불러오는 중은 게임을 불러온다는 말이에요. 게임이라는 세상에 진입하는 거죠. 저는 이 세상의 공주예요. 예, 자뻑이 아니고 자뻑이 아니고요. 이제 제가 주인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실제로는 공자 혹은 이 왕자 혹은 이제 이 아이가 여자라고 친다면 공주라고 볼 수 있어요. 새로운 세상에 여행하러 온 다른 세계의 왕자 이렇게 나타나는데 우리 선생님 혹시 아드님 있으시면 아들들은 다 우리 집안의 왕자죠. 이 게임 안에 들어가면 바본 거예요. 바보처럼 빠져드는데 게임 속에 나는 이 세상에 나타난 왕자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세상 안에서는 이제 레벨 1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새로운 세상으로 온 거예요, 선생님. 얘가 완전히 뭐 바보냐 그렇지 않고요. 그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만큼은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온 여행자인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좀 이해가 되시죠? 좀 더 제가 카드를 가져왔는데 이렇게 죄송해요. 세상을 넘나든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1, 2, 3, 4, 5번, 6번, 7번 여기까지는 다 앞을 정면을 보는데요. 물론 이 사람은 옆으로 살짝 삐딱하게 앉았지만 그래도 정면을 봐요. 이것도 점성학과 관련이 있어요. 얘는 아예 들어 누워서 옆을 보죠. 아예. 0번, 1, 2, 3, 4, 5, 6, 7 이렇게 봤을 때 얘는 아예 옆을 봐요. 왜 그럴까요, 선생님? 뒤에 가보시면 아까 천왕성 얘기를 했잖아요. 천왕성이 우라노스, 유레이너스인데 얘가 우리 지구도 각도가 약간 23.5도인가? 각도가 약간 벌어져 있긴 해요. 자전축이 약간 누웠는데 얘는 아예 삐딱하게 옆으로 측면으로 도는 행성이에요. 유일하게. 그러니까 유일하게 천왕성만이 측면으로 돌고 지만의 스타일을 갖고 움직여요. 그러니까 수금지와 목토 천의 명인데 수금지와 목토까지 없었던 성질들을 천왕성에서 갑자기 수금지와 목토 천의 명이라는 건 선생님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태양을 기점으로 수성, 금성, 지구, 그다음에 화성, 목성, 토성, 요게 수성이죠. 죄송해요. 천왕성이죠, 이게. 천왕성인데 천왕성만이 희한하게 아예 옆으로 측면으로 삐딱하게 돌고 자전축도 거의 누워 있어요. 이게 점성학적으로 자세히 딥하게 들어가야 되는데요. 선생님 이러면 엄청 깊어져요. 그래서 특징만 말씀드리면 천왕성만이 가진 수금지와 목, 토성까지 없던 성질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니들 그동안 그래 왔어? 나는 앞으로 좀 다를 거야. 이런 걸 선생님 어제 제가 했던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제이쌤이 뭘 바보 카드 잘못 배우면 아는 게 없어 이렇게 배우는 거야. 아는 게 없어. 그런데 그게 아니고 구조를 뒤엎고 기존의 틀을 깨고 좀 관습을 버리는 이게 왜 나타나냐면 야 니들 수성 수금지와 목토성까지 니들 지금까지 이래 왔지. 난 좀 다를 거야 하면서 삐딱하게 들어눕는 거예요, 얘가.
그러면서 지만의 세상을 보여주죠. 천왕성에 대해서 공부하면 엄청 유쾌한 부분이 많아요. 선생님, 저는 그 천왕성이 도라이 행성이다 이렇게 불리는데 그냥 좀 파격적이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얘가 왜 파격적인지는 뒤에 얼음이 많은 것도 그래요. 선생님, 천왕성은 다 굉장히 추운, 가장 어떻게 보면 추운 행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얼음 행성이죠. 그래서 이제 아주 파랗게 묘사되는데 이 우라노스에 대해서는 이 천왕성이 하도 독특하다 보니까 아무도 자기들 나라 특징이나 관련자 이름을 붙이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국만 유일하게 손들었는데 하늘의 왕 우라노스를 붙여줬어요. 그만큼 좀 얼음장처럼 이제 차가운데 어, 파격적이고 지만의 스타일이 분명하며 제가 이거 바보카다 할 때 자주 말씀드렸어요. 천왕성을 좀 이해하면 너무 명쾌하게 얘가 왜 삐딱하게 들어놓고 옆을 보고 지가 다 가진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는데 다 가진 것 마냥 화려하게 있고 뒤에 왜 얼음 행성이 그러니까 얼음이 보이며 이런 것들 좀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되죠. 들어 누워서 측면을 보면서 도는 행성입니다. 유일하게. 지금까지의 전통 수금지화 목토성과는 다른 면모 보이기 시작하죠. 그러면 아까 전에 그리고 0번부터 이렇게 쭉 오면서 다 정면 보죠, 선생님. 어쨌든 다 정면을 보잖아요. 이렇게 정면을 보는데 금성도 정면을 보죠. 근데 몸이 살짝 옆으로 틀었어요. 이건 또 왜 그러냐면요, 선생님. 금성이 완전 반항자는 아니고요. 완전 바보 카드 천왕성처럼 반항하듯이 니들 좀 심한 말로 꼰대 틀딱들 저리 가. 나만의 스타일 파격적으로 보여주겠어. 이런 치기 어린 모습에 가까운 그 정도는 아니고요. 금성 역시도 기존의 틀을 유지하면서 약간 옆을 보면서 특이한 움직임을 보여요. 그래서 살짝 옆으로 보면서 정면을 보는데 이런 제대로 배우면 정말 재밌습니다. 선생님, 이번에는 우리 마이크 녹음 잘 됐어야 될 텐데 한번 살펴보고 자, 메이저 아르카나 너무 재미있으실 거예요. 너무 재미있는데 돌아가서요. 제가 이 원리를 설명드리기 전에 정방향, 역방향 우리 타로에서 정말 중요하죠. 이걸 어떻게 쓸 건지 말씀을 드려야 되고요. 이제 이런 원리들을 78장 배웠을 때 내가 이걸 그러면 어떻게 써먹을 건지를 알고서 배워야 되지. 무턱대고 선생님 자유롭구나. 머릿속에 놓는다고 자유로워서 어쩌라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배우고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안내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바보 카드가 왜 동물과 식물 그리고 스포 너무 많이 하면 재미없으니까요. 들어가서 할게요. 선생님, 우리가 설레는 과정 지금부터 찬찬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